자, 그러면 잠깐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일렉트론이 이펙트 매스 M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하고 그 다음에 충돌 상수가 다르면 그 다른 게 종류가 다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종류 다른 금속입니다. 근데 두 금속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구리 시대를 안 그러고 청동기 시대라 그러죠. 철 시대 뭐 철은 되는데 철 시대는 되는데 구리 시대 안 그러고 청동기 시대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석하고 섞어서 전기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를 이용하면 거기서 역학적 성질이 더 튼튼해지는 이용하는데 이런 두 금속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컨덕티비티 전기전도도는 시그마는 로분의 1 서로 역수관계인데 전기전도도와 비장이 있는데 이 비장은 전기전도도의 역수인데 두 금속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를 제가 두 가지 말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요. 교재에 컨덕터 부분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인미스빌리티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스빌리티하고 인미스빌리티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인미스빌리티는 뭐일 것 같아요? 믹스가 뭡니까? 믹스. 커피 믹스 먹는데 이 커피하고 설탕하고 잘 섞여 있으면 아무 때나 넣어도 맛이 똑같겠죠, 그죠? 근데 커피하고 설탕이 많이 분리되어 있으면 넣다가 설탕을 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쵸?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설탕 싫어하는 사람은 설탕이 잘 안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제 잘 섞인 거하고 잘 섞이지 않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미서빌리티는 두 가지 금속이 있다면 두 가지 금속이 잘 안 섞여가지고 이렇게 도메인으로 나눠지는 게 인미서빌리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혹은 세 개가 네 개가 잘 섞이지 않는 경우 금속을 넣었을 때 잘 섞이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색과 요 무슨 색이죠 이게? 하늘색 요 금속의 비장의 어떤 등가 모델로 직렬과 백렬 모델의 등가 모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에 노란색이 만약에 비장이 되게 작은 물질인데 얘를 섞었을 때 노란색보다 더 작은 비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두 가지를 섞었는데 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거와 전기 덜 통하는 거에 섞었는데 전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 것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인미서빌리티 이게 있을 때는 그 전체 그 섞인 합금은 인미서블한 그 금속에서는 비장을 어떤 회로적으로 병렬, 직렬, 적절한 컴포짓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미스빌리티는 얘 B금속이 A로 섞여 있다고 생각해보면 B금속이 약해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럼 이게 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체 합금의 비장은 A의 비장에다가 약간의 B의 농도 있죠. B가 섞여 있는 농도에 B가 많아져 저항이 비장이 증가할 거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약간, 그래서, B 금속에 약간 조금씩 넣어가지고 얘가 비장이 증가하는 것을, 선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거꾸로 비장을 측정하면 B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실험적으로. 그죠? 내가 1%딱 섞어보고 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2% 섞어서 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에는 비장을 재워서 거꾸로, 1%, 2% 들어가 있다. 라는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빌리티는 잘 섞인 경우에 이렇게 근사할 수 있는데, 이게 금과 은이 잘 섞인대요. 노블 메탈이. 금은동을 이유가 있거든요. 구리하고 니켈이 잘 섞인대요. 구리하고 니켈이 잘 섞어서 얘를 우리가 온도 잴 때 우리 이런 금속을 씁니다. 쓰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뭐냐면 노르드하임의 이퀘이션 룰이라고 그러는데 노르드하임의 룰을 보면 비장은 A의 비장과 B의 비장과 그리고 A의
값과 P의 값의 그 비율에다가 곱을 한 거, 어떤 일정한 상수를 곱을 한 거다. 다른 게 이제 노을드하임의 룰인데, 실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A의 비저항과 B의 비저항에 어떤 함수를 표현된다는 노을드하임의 규칙인데, 이걸 실험으로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해봤는데, 은하고 금하고 해보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금이거든요? 금이 오른쪽이 순수 은이라요. 그럼 이 사이는 뭐냐면, 금과 은 비율에 따라서 비자가 어떻게 바뀌나 본 겁니다. 그래 보면, 금 입장에서 은이 조금 섞였을 때, 선형의 증가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금 입장에서 은이 좀 섞여있는 쪽이거든. 여기 은 입장에서 금이 섞여있는 경우가 그죠? 그럼 여기서 약간 선형 증가하고 선형적으로 감싸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요 영역에서는 우리 쓸 수 있는데 잘 섞여있는 금과 은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래프를 가집니다. 요를 가져서 요런 커브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커브를 실험적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비정을 딱 측정하면 이게 은과 금이 얼마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과 구리 같은 경우 그 미스빌리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증가하고 좀 증가하는데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바뀌는 커브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 섞이지 않는 구리하고 골드 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B하고 A가 있으면 구리하고 금이 있으면 가다가 새로운 물질에 의해서 형성하는 겁니다. 가다가 또 새로운 물질 더 형성하는 겁니다. 중간에 잘 정렬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장을 이제 저항을 측정해봐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우리가 속에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서 우리가 합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합금은 우리가 단위 금속을 잘 섞어서 어떤 새로운 합금을 만드는데 이 합금의 비장 전기적인 성질로부터 안에 얼마나 섞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금속 전도체로 보면 이런 게 이거 읽어볼래 한번 시작. 네. 읽어봐요. 소리는 읽어봅시다. 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전도성 분자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무게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그럼 우리가 금속에서 피규어 메리트를 지난번 정의할 때 전기 전도도하고 무게를 나눠주고 했죠, 그죠? 가벼우니까 얘는 되게 좋겠죠, 그죠? 가벼우면 전기가 통하는. 그래서 피규어 메리트 좋으나 저항 자체가 일반 금속보다는 1000배, 10,000배 정도 저항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성 분자는 어떤 거냐면 카본, 이중결합, 단일결합, 미중결합, 단일 그렇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인데 여기 보면 2000년도 노벨 화학상이거든요. 이제는 노벨 화학상인데 여기 보면 자, 노벨 학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카본과 카본 사이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폴리아세틸렌이라고 느낌으로 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자가 노래 잘 흐를 거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잘 흐르는데 생각보다 안 흘러요. 저런체거든요. 그건 또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슬이면 일단은 전류 잘 흐를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요거가 도핑을 과정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게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를 플라스틱 동이 통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중, 단일, 이런 차지가 지나가는 거를 이중과 단일이라고 서로 교대하는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게 우리가 솔리터는 그러는 솔리터리 웨이브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 해요? 줄다리기 하면 그 줄이 있을 때 그런 장난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줄을 갖다 놓고 한쪽에서 탁 들었다 나 못해야 되는지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쭉 가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줄다리 하는데 줄이 놓여야 되는데 한쪽에서 줄을 들었다 놓으면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웨이브가 가는 거거든요. 하나 외로운 파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에서 뭐 어떤 무슨 지급품이 없을 때 서로 막 검사할 때만 이렇게 가져가면 곧 계속 돌죠, 그죠? 없는 게 계속 돌죠, 그죠? 네, 그래 돼 있는데, 이런 전도성 고분자에서 에는 이런 체인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노벨 화학상이 나왔습니다. 2000년에. 여기서 이제 전도성 고분자에서 반도체성이 있어서 그게 바로 아몰레드 그런 거 있죠. 비슷한 플라스틱. 올레드 하는 게 올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가 실리콘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거든요. 유기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2000년 노벨 화학상 나올 때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 반도체에 대해서 같이 노벨상을 됐습니다. 지금은 상품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전도체,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옥사이드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유틴 옥사이드라고 있습니다. ITO 글라스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다 어디 LG 디스플레이 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가 투명한 전도체, 인유틴 옥사이드. 그래서 이 유리가 투명해야 돼. 전기도 투명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틴 옥사이드에 인듐 옥사이드를 도핑한 그런 재료입니다. 전도도가 1옴센치 되는데, 1G만% 되는데, 잠수는 5cm. 전도가 비장 1옴센치 되는 거거든요. 용도가 LCD나 태양전지 같은 거, 전류는 늦어주면서, 그 다음 태양은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희소 가치가 인듐은 많지 않은 금속이라서 제가 자원의 무기화 있죠. 히토리움 금속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할 때 투명한 전도체를 만드는 그를 인듐 틴옥사를 안 쓰면 돈을 많이 번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투명한 전도체를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해서 얘를 ITO 글라스 대신에 대체하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온 전도체. 이온 전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보면 이온 전도체는 배터리나 연료전지나 센서에 화학적으로 일렉트론과 홀이 아니고 실제 이온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전도체들입니다. 얘가 에너지의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에너지 관계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렉트로크로믹 디스플레이를 해서 전압거리로 색깔이 바뀌는 것들 결국 다 이온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액체 전해질이냐 고체 전해질이냐 하는데 얘는 전기가 흐르는 게 다 화학적 반응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래서 전자 교환에 의해서 이온 반응도 하고 물에 전기 분해하면 이 물이 전부 수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소금을 분해하면 산소수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비금속 전도체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메탈릭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조금 정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미리 예고를 하는 건데 금속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그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읽어볼래요? 여기서 같이 시작. 주위에 가보면 수철, 기철, 금속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 금속 같은 곳에서는 수소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유시스시 아니면 홍대라도 방문해서 전체와 대화하고 금속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해봅시다. 예, 을지로 사가역 가보면 여기 이제 표시된 곳 있죠. 이 근처에 금속사가 많아요. 금속사가 많아서 여러분 가다가 요거를 이제 제가 수요일날 숙제를 내겠지만 요거를 이제 한번 가서 을지로 사가역 주위 방문 후 짧은 기사 써보기 이제 뭐 수요일까지 아니라 수요일에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사이에 신문 보다가 하루를 들어갔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수요일날 미리 예고하는 거고 내일 3월 14일 화요일에 내가 오후 5시에 시공학관 D104에서 반도체 활용에 관해서 세미나가 있어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보시는데 한번 여러분 전기디젤 재료 관점에서 참가해보면 좋은데 제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경품이 있대요. 미니 아이패드 2대하고 애플워치 4대 경품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세미나 링크 해놨거든요. 공학적 통찰로 본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도 있으니까 우리 아직 반도체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안에 금속 공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내일 한번 다 들어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들어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줄 그런 기회도 주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